덴마크, 베트남의 한 지방보다도 작은 나라. 사람들이 기꺼이 소득의 55%를 세금으로 내고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 중 하나로 꼽히는 곳. 자동차 대신 자전거가 달리고 수영복 없이 수영하며 산타클로스가 매년 진짜로 편지를 받는 나라. 이 작은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비결은 무엇일까? 이 영상에서 그 꿈 같은 세계를 함께 탐험해보자. 덴마크. 크기는 작지만 사고방식은 위대하다. 물리적으로는 작지만 덴마크가 세계 무대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유틀란드 반도에 위치하고 400개 이상의 섬으로 둘러싸인 이 스칸디나비아의 보석은 육지와 바다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나라로 많은 이들이 행복한 미니멀리즘의 발상지라 부른다. 덴마크인들은 사치나 물질적 부를 쫓기보다는 사회적 평등, 개인의 웰빙, 환경과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나라는 고품질 교육과 보편적인 건강 관리를 무료로 제공하며 시민 간의 높은 상호 신뢰 수준을 유지한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회를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힘이다. 덴마크의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 확장된다. 도시 디자인, 친환경 기술,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강조는 세계 주요 경제 대국들조차 성공적인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베트남의 한 지방보다도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이토록 강력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만약 베트남이 덴마크의 미니멀리즘 철학 일부라도 도입한다면 혼란스러운 아침 출근길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크리스티아니아, 코펜하겐의 대담한 자유실화정. 활기찬 수도 코펜하겐 안에 위치한 크리스티아니아는 살아있는 사회 실험의 장이다. 자유도시로도 알려진 이 독특하고 반자치적인 동네는 1911년 예술가, 자유사상가, 사회운동가들이 자치, 창의성, 비수능주의에 기반한 공동체를 꿈꾸며 세운 곳이다. 크리스티아니아는 덴마크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운영된다. 경찰도 없고 소득세도 없으며 일반적인 시 행정규칙도 따르지 않는다. 주민들은 대신 민주적 토론, 공개 투표, 공동체 합의를 기반으로 한 내부 시스템을 따른다. 여기에서는 규칙이 강요되지 않고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 사람들은 간단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며 종종 재활용 자재를 이용해 직접 지은 집에 거주한다. 예술은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벽화, 정원 속 조형물, 광장에서의 공연까지. 대마초 사용에 대한 법적 긴장이 있었음에도 덴마크 정부는 크리스티아니아를 문화적, 사회적 자유지대로 용인하고 있다. 이는 자유와 책임이 만났을 때 어떤 사회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예다. 경찰도 세금도 관료주의도 없다. 단지 자신들만의 규칙에 따라 살아가며 번영하는 공동체가 있을 뿐이다. 믿기 힘들다고? 덴마크에서는 현실이다. 자,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만약 크리스티아니아에서 일주일을 살 수 있다면 무엇을 챙기겠는가? 지역 주민과 함께 연주할 기타, 별 아래 잘 텐트, 아니면 열린 마음과 자유로운 영혼? 당신의 선택은 나만 이곳을 꿈꾸는 건 아닐 거라 믿는다. 덴마크 여성, 조용한 강인함, 실천하는 현대 페미니즘. 덴마크에서는 페미니즘이 대담한 구호나 거리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건 덴마크 여성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들은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으며 매우 유능하다. 종종 경직된 미의 기준이나 성역할을 거부하고 실용성과 자립을 택한다. 덴마크 여성들은 화려한 메이크업이나 과한 패션을 따르지 않는다. 이들은 편안함과 기능성, 진정성을 추구하며 유행보다 자신다움을 중시한다. 자신이 직접 가구를 고치고 예산을 관리하며 육아와 경력을 병행한다. 그 모든 것을 요란한 치장 없이 묵묵히 해낸다. 덴마크 여성에게 진정한 힘을 부여하는 것은 진보적인 법뿐만이 아니다.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도록
장려하는 깊은 문화적 기반이다. 가사일, 육아,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나눠진다. 부드러움이나 순종보다는 강인함과 지성을 높이 평가한다. 덴마크식 페미니즘은 일상에 존재한다. 혼자 사는 여성이든, 공학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 여성이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든, 혹은 평가 없이 휴식을 선택한 여성이든, 이곳에서는 자립심이 단순히 존중받는 것을 넘어 소중히 여겨진다. 이 여성들은 타인의 인정이나 지지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자기 발로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 있다. 누드 해변. 몸이 자유로워지면 마음도 따라온다. 덴마크에서는 인간의 몸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공공장소에서의 누드가 충격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지만 덴마크에서는 개방적이고 성숙하며 깊은 존중의 태도로 접근한다. 이 나라의 아름다운 해안 지역, 특히 따뜻한 계절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완전히 벌거벗은 채 해변을 즐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가족, 커플, 노인, 혼자 온 사람들까지 모두가 모여 몸은 그저 몸일 뿐, 상징도, 구경거리도 아닌 곳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여기에는 판단도, 불편한 시선도 없다. 단지 인간의 형태는 자연스럽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공통된 이해만 있을 뿐이다. 심지어 겨울철에도 많은 덴마크인들은 벌거벗은 채로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드는 전통을 이어간다.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이 관습은 몸을 활성화시키고 정신을 새롭게 하며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이다. 많은 덴마크인에게 옷을 벗는 행위는 단지 찬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자아, 사회적 압력에서 비롯된 불안을 벗어버리는 상징이다. 중요한 것은 이 누드 문화가 관심을 끌거나 다른 사람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상호 존중에 깊이 뿌리내린 관습이다. 사람들은 우월감도 부끄러움도 없이 이 문화를 받아들인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뒷말도 없다. 단지 자신과 자연의 순수한 본질에 다시 연결되고자 하는 이들만 있을 뿐이다. 이곳의 진정한 자유는 누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둘러싼 존엄성과 존중, 그리고 평온한 수용 속에 있다. 바로 이 몸과 마음의 자유야말로 이 문화를 강력하고 해방감 넘치게 만드는 본질이다. 꼭 가봐야 할 명소들, 시간, 자연, 놀이가 만나는 나라. 크기는 작지만 덴마크에는 역사, 자연, 창의성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매혹적이고 다양한 명소들이 가득하다. 먼저 헬싱겔에 위치한 크롬보르 성에서 여정을 시작하자. 이곳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엘시노어로 등장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요새다. 이 상징적인 성에 발을 들이는 순간 살아 숨쉬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르네상스 건축 양식과 문학적 의미로 인해 덴마크의 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반드시 방문해야 할 장소다. 다음으로는 덴마크 최북단 스카겐으로 향하자. 이곳에서는 스카게라크 해와 카테가트 해가 만나는 독특한 자연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두 바다가 만나면서도 완전히 섞이지 않아 생기는 시각적 대비는 자연의 힘과 균형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는 삶 속의 긴장과 조화를 상징하는 사색의 순간이다. 덴마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리베는 중세로의 시간 여행을 제공한다. 자갈길과 절반만 목재로 된 그림 같은 집들 사이를 걷다 보면 과거로 순간이동한 듯한 느낌이 든다. 리베의 매력은 역사를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점이다. 덴마크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중 하나는 바로 레고랜드다. 이 마법 같은 테마파크는 전 세계인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덴마크의 상징, 레고에 대한 오마주이기도 하다. 레고 블록으로 완전히 지어진 이 환상적인 세계는 놀이의 기쁨, 창의력, 그리고 향수를 기념한다. 장대한 역사, 평화로운 자연미, 또는 어린 시절의 놀이 정신 등 무엇에 끌리든 덴마크는 마음을 자금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영혼을 기쁘게 하는 특별한 목적지를 제공한다. 덴마크 요리, 북유럽의 진심이 담긴 정직한 맛. 덴마크대 음식은 화려한 플레이팅이나 강렬한 향신료로 감탄을 자아내려 하지 않는다. 바로 그 점이 이 요리를 특별하게 만든다. 균형 잡힌 삶의 방식에 뿌리를 둔 덴마크 요리는 고품질 재료, 제철 식재료, 그리고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는 단순한 즐거움을 강조한다. 진한 호밀빵인 루그브로에드, 절인 청거, 그리고 팬에 구운 미트볼인 프리카델러 같은 기본 음식들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각각은 수세기 동안 이어진 전통과 영양에 대한 깊은 존중을 담고 있다. 식사는 천천히 대부분 집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즐긴다. 서두르거나 이동 중에 먹는 일이 드물다. 특히 바삭하게 구운 삼겹살에 파슬리 소스를 곁들인 요리는 단순한 면의 차이다 위로 음식 그 이상이다. 이는 가족 모임과 축제의 중심 요리로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식사하고 웃으며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 덴마크 디저트는 현지에서 채집한 야생, 베리로 만든 경우가 많았는데 그 자연스러운 달콤 쌉쌀한 맛은 덴마크 요리의 정신, 간결함, 순수함, 깊은 만족감을 잘 표현한다. 덴마크에서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적 경험이다.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다. 촛불 아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오가고 마음이 충만해지는 순간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휘게, 단순한 집밥 한 끼가 인생 그 자체를 축하하는 마법 같은 감정이다. 자, 여기 재밌는 질문 하나. 만약 지금 눈앞에 김이 나는 프리카델러 한 접시가 있다면 당신은 먼저 포크를 들 것인가? 아니면 휴대폰부터 꺼낼 것인가? 결정해보자. 당신은 바로 먹는 팀 아니면 인스타용 체온 촬영팀. 커피 문화. 한 모금씩 느리게 살아가는 법. 덴마크인에게 커피는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니다. 삶의 방식이다. 1인당 연간 평균 커피 소비량이 8kg을 넘는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카페인 중독 문화와 달리 이곳의 커피는 서두르기보다 멈추는 데 의미가 있다. 집이든 사무실이든 아늑한 동네 카페든 카페파우제, 카페파우스라 불리는 커피 휴식 시간은 일상의 리듬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이는 단순한 카페인 보충 시간이 아니라 고요함, 성찰, 그리고 소통의 순간이다. 덴마크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잠깐 대화를 나누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집에서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촛불이나 은은한 조명을 켜고 빵이나 페이스트리와 함께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평온한 분위기를 즐긴다. 그 분위기는 조용하고 여유롭다.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 그저 자신 또는 눈앞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 작고 일상적인 의식 속에서 우리는 큰 삶의 교훈을 발견한다. 더 많이 가질 필요 없이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것. 때때로 뜨거운 커피 한 잔과 좋은 대화만으로도 우리는 안정되고 이해받고 회복될 수 있다. 덴마크 국기, 조용한 소속감의 축제. 덴마크의 국기 단네브록, 붉은 바탕에 흰 십자가가 있는 단순한 디자인은 단순한 국가 상징이 아니다. 이는 공유된 기쁨의 상징으로 애국적 행사뿐 아니라 일상 곳곳에서도 사용된다. 사실 덴마크는 정부 청사뿐 아니라 생일 케이크, 소풍 테이블, 유모차 위에서도 국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일지도 모른다. 결혼식, 졸업식, 심지어 아이의 첫 등교일에도 단네브로는 빠지지 않는다. 형식적인 전시가 아니라 진심 어린 표현으로 등장한다. 이는 자부심, 함께함, 그리고 축하를 상징한다. 생일에는 작은 국기들이 케이크 위에 꽂히고
선물 상자에 감싸지며 실내를 가로지르는 배너로 걸린다. 때로는 정원길을 따라 장식되거나 마당 파티 테이블을 꾸미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흥미로운 점은 국기가 자연스럽고 개인적인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과시나 국가주의의 상징이 아니다. 조용하고 다정하며 때로는 장난스럽게 공유되는 정체성이다. 덴마크에서 애국심은 소리치지 않는다. 작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표현된다. 이는 일상의 디테일 속에 살아있으며 사람들이 단지 어디서 왔는지뿐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지를 상기시켜준다. 독특한 축제, 불꽃, 음악, 그리고 의미가 만나는 곳. 덴마크의 축제는 단지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전통, 음악, 빛이 강렬한 조화를 이루는 영혼의 축제이다. 가장 매혹적인 축제 중 하나는 성한스의 전야 센 한스 이브로 6월 23일 밤에 열리는 덴마크식 하지 축제이다. 해가 지평선 위에 길게 머무는 저녁, 사람들은 해변이나 호숫가에 모여 거대한 모닥불을 피우고 오래된 민요를 부르며 마녀 인형을 태운다. 악을 쫓고 빛과 건강, 행복을 맞이하기 위한 고대 노르딕 의식이다. 이 밤은 스칸디나비아의 황홀한 석양 아래 축제와 경건함이 어우러진 특별한 분위기로 빛난다. 좀 더 현대적인 축제를 찾는다면 로스킬데 페스티벌, 롯킬데 페스티벌은 유럽 최대 규모의 음악 축제 중 하나로 손꼽힌다. 1971년 소규모 비영리 행사로 시작한 이 축제는 이제 전 세계 음악, 청춘, 사회적 가치를 기념하는 장으로 성장했다. 세계적인 헤드라이너부터 실험적인 공연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무대가 들판을 소리로 가득 채우며 축제는 여전히 환경 지속 가능성, 지역사회 프로젝트, 창의적 표현을 장려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문화화와 의식이 만나는 플랫폼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덴마크의 크리스마스는 일찍 시작된다. 보통 10월부터 분위기가 감돈다. 춥고 어두운 계절은 반짝이는 촛불, 으슬으슬한 계절 맥주인 율브리크 주르브릭,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전통으로 동화 같은 세상으로 변신한다. 아이들은 매일 어드벤트 캘린더에서 작은 선물을 기대하고 가족들은 손수 만든 음식을 나누며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 이곳에서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따뜻함과 연결, 그리고 단순한 기쁨에 대한 믿음을 다시 되새기는 축제이다. 자전거, 목적과 평화를 따라 굴러가는 삶. 덴마크, 특히 코펜하겐에서 자전거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라이프 스타일이자 선언이며 철학이다. 코펜하겐 주민의 절반 이상이 날씨에 상관없이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균형, 건강, 그리고 환경인식을 기반으로 한 의식적인 문화의 반영이다. 도시 자체도 자전거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자전거 전용 차선, 자전거 전용 신호등, 자전거 전용 다리까지. 이 모든 것이 두 바퀴의 이동을 부드럽고 안전하며 즐겁게 만든다. 이곳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교통체증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다. 조용한 나무길을 미끄러지듯 달리며 경적 대신 새소리를 듣고 스트레스 없이 도시의 리듬을 느끼는 것이다. 자전거는 코펜하겐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당신의 일상적인 출근길이 탄소 배출과 소음 대신 맑은 공기와 평화를 남긴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낀다. 자, 내일 당신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차들로 꽉 막힌 도로에 갇히는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함께 숨쉬는 도시를 자전거로 누비는 경치 좋은 길을 택할 것인가? 댓글로 알려줘요. 혹시 우리 둘 다 두 바퀴 팀일지도 모르니까요. 코펜하겐의 삶, 수도이지만 마을 같은 따뜻함. 코펜하겐은 덴마크의 정치, 문화, 경제 중심지일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결코 잃지 않는다. 다른 수도 도시들이
종종 빠른 속도와 혼란으로 정의되는 것과 달리 코펜하겐은 더 부드럽고 의도적인 리듬으로 움직인다. 현대적인 대도시라기보다 마치 동화 속 마을처럼 느껴진다. 이곳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지로 삶을 측정하지 않는다. 얼마나 깊이 살았는지로 측정한다. 현지인들은 햇살 가득한 창가에서 책을 읽으며 잠시 멈추고 조용한 운하를 따라 산책하거나 부드러운 음악과 촛불로 가득한 아늑한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난다. 자갈길 위의 옥상 정원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식품 시장은 지역의 풍미로 활기를 띈다. 공원과 광장에는 음악이 공기 중을 떠다닌다.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더 많고 고층 빌딩보다 녹지 공간이 더 많다. 도시의 모든 구석은 사람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느낌을 준다. 단순한 이동을 넘어서 의미를 위해 설계된 도시. 코펜하겐은 드문 진실을 증명한다. 도시는 똑똑하고 현대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 소란스럽지 않고 압도적이지 않으면서도 시는 시처럼 존재할 수 있다. 숨 쉴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천천히 살아도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산타의 우체통, 어린 시절의 경이로 가는 현실의 포털. 덴마크에서 산타클로스의 마법은 단지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해마다 어린 시절의 경이로움을 살아 숨쉬게 하는 전통으로 남아있다. 매년 연말 시즌이 되면 덴마크를 비롯한 전 세계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산타에게 손편지를 보낸다. 이 중 많은 편지가 산타의 진짜 겨울집이라 여겨지는 그린란드로 향한다. 그런데 이 전통에 마법을 더하는 반전이 있다. 이 편지들에 실제로 답장이 온다는 것이다. 우편 엘프트라 불리는 자원봉사자들이 정성스럽게 각각의 편지를 읽고 아이에게 맞춘 답장을 보내는 것이다. 이들은 산타의 환상을 현실로 바꾸어 아이들의 연말을 더욱 특별하고 마법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오늘날처럼 메시지를 즉시 주고받고 디지털 편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편지를 쓰고 우표를 고르고 답장을 기다리는 이 과정 자체가 특별한 순간이 된다. 그것은 인내, 상상력, 그리고 조용한 기대의 기쁨을 일깨워주는 행위이다. 어른들에게도 산타의 우체통은 단지 어린 시절과의 연결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마법 같은 것을 믿는 일이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부드러운 상기다. 때때로 세상은 친절과 희망을 유지하기 위해 약간의 환상을 필요로 한다. 결국 가장 강력한 마법은 어른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믿기로 선택한 바로 그것일 수 있다. 경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은 단지 아이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다. 산택에서 온 편지를 받는 그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50% 소득세, 부담의 대가인가? 소속의 비용인가? 많은 나라에서는 55%의 소득세율이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덴마크에서는 이 높은 세율이 항의가 아닌 오히려 수용과 자부심으로 받아들여진다. 왜일까? 덴마크 사람들은 세금을 부담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공동 투자로 여기기 때문이다. 삶을 공정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필수 요소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본다. 이러한 높은 세금은 덴마크의 광범위한 사회복지 시스템에 기여한다. 여기에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무상교육, 보편적 의료 서비스, 실업자,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핵심은 제공되는 것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부에 가지는 신뢰에 있다. 덴마크인들은 세금이 현명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사용된다고 믿는다. 바로 이것이 시스템을 작동하게 만드는 힘이다. 세금을 빼앗기는 돈으로 보는 대신 함께 나누는 돈으로 본다. 뒤처지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좋은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세금 논쟁과 달리 덴마크는 세금을 단순한 예산 조달 수단이 아닌 안정, 상호 책임,
마음의 평화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덴마크에서 세금 부담을 나누는 일은 처벌로 여겨지지 않는다.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공동체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진다. 이 집단적 책임감과 상호 지원의 정신이 덴마크를 단지 행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목표로 하는 사회로 만든다. 모든 크로네는 공정성, 평등, 소속이라는 가치를 반영하는 시스템에 기여한다. 휘게, 일상 속 위안을 담은 덴마크의 영혼 예술. 휘게는 영어로 직역할 수 없는 드문 단어 중 하나다. 왜냐하면 단어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감정이고 사고방식이며 잘 사는 삶에 대한 독특한 덴마크식 접근 방식이다. 겨울 저녁 촛불의 부드러운 깜빡임, 손 사이에서 따뜻하게 감싸는 코코아 한 잔,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웃음과 이야기, 집밥을 나누는 친구들의 모임. 휘게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힘, 덴마크인의 삶에 깊이 스며든 철학이다. 휘게의 아름다움은 단순함에 있다. 돈을 쓰거나 완벽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도에서 시작된다. 의자 위에 걸쳐진 따뜻한 담요, 오븐 속 계피, 쿠키의 포근한 향기, 배경에서 흐르는 부드러운 재즈,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온전한 순간. 속도, 지위, 화면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휘게는 덴마크의 조용한 반란이다.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은 것이 아닌 더 적지만 더 나은 것에 있다는 걸 알려준다. 바로 이 철학이 덴마크인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유다.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충만히 누리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휘게는 부드러워 보일 수 있지만 한 번 느껴보면 평생 그리워질 것이다. 당신만의 휘게에 순간이 있었는가? 비 오는 일요일, 좋아하는 책, 가장 포근한 담요. 그게 익숙하다면 이미 이 클럽의 일원이다. 그 분위기를 나눠보자. 우리는 이 여유의 예술을 함께한다. 높은 생활비, 그만큼의 가치 있는 삶으로 균형 잡다. 솔직히 말하자면 덴마크는 저렴한 나라가 아니다. 생활비는 지역과 생활 방식에 따라 월 1,200달러에서 2,100달러까지 다양하다. 임대료, 식료품, 교통비는 유럽 대부분 지역보다 비싼 편이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이다. 덴마크에서는 그 비용만큼의 가치, 심지어 그 이상을 얻는다. 그 높은 가격에는 보편적 의료 서비스, 무상교육, 깨끗한 공공장소,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강력한 안전망이 포함되어 있다. 민간보험,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스러운 등록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병원 진료부터 석사 과정까지 모든 것이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으며 세금으로 이미 충당되어 있다. 여기서 당신이 진짜로 구매하는 것은 단순한 상품과 서비스가 아니다. 마음의 평화다. 지지받고, 이해받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느낌. 깨끗한 공기와 푸른 공원이 표준이 되는 삶. 사회가 단순한 성장보다 공정함을 우선하는 곳. 그러니 맞다. 덴마크에서의 삶은 비용이 든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비용이다. 그리고 삶의 질이 이렇게 높다면 그 비용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삶에 대한 현명한 투자로 느껴진다. 미니멀리즘 디자인, 기능과 감성이 만나는 지점. 덴마크는 단지 아름다운 물건을 만드는 것을 넘어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 디자인 강국이다. 덴마크의 디자인 철학은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다. 형태는 기능을 따라야 하며 단순함은 결코 영혼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덴마크 의자의 부드러운 곡선에서부터 루이스 폴센 조명의 따뜻한 빛까지 모든 요소는 정성스럽게 제작된다. 각각의 작품은 단지 감상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용하고 함께 살며
위안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문화와 기후 모두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긴 겨울밤과 강한 가정 중심의 전통 덕분에 덴마크 사람들은 자연광, 따뜻함, 고요함이 가득한 아늑하고 정돈된 공간을 창조하는 데 능숙하다. 매끄러운 나무 테이블, 모듈형 선반, 절제된 직물 등 무엇이든 덴마크 인테리어는 균형을 중시한다. 기능은 아름다움과 만나고 단순함은 편안함과 만난다. 과한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전 세계의 가정, 호텔, 스튜디오, 갤러리에서 덴마크 디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삶의 철학으로서 덴마크 디자인과 함께 산다는 것은 모든 사물에 의미가 있고 모든 공간이 평화를 초대하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단순한 권리를 넘어 책임의 뿌리 내리다. 덴마크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단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깊이 뿌리 내려 있다. 유럽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나라 중 하나인 덴마크는 모든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주류를 도전하거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의견조차도. 그러나 덴마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법적 권리가 아니라 그 자유를 사용하는 성숙함이다. 이곳 사람들은 말에는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무엇이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정말 말해야 할까? 라는 것이다. 덴마크인들은 공공 토론에 자유롭게 참여한다. 지도자를 비판하고 체계를 질문하고 대담한 아이디어를 탐구하지만 모욕이나 선동적 언어를 사용하는 일은 드물다. 이것은 검열이 아니다. 자기 인식이다. 언어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연결, 진보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유된 사회 윤리 덕분에 덴마크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급진적 양극화, 혐오 발언 위기, 광범위한 허위 정보의 확산을 피할 수 있었다. 이 사회에서 자유란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한 도발이 아니라 신중한 소통을 의미한다. 목표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존중이 우리의 말을 형성할 때 자유는 분열이 아닌 통합의 힘이 된다. 초등교육, 점수가 아닌 자기 자신에서 배우기 시작하다. 덴마크의 초등교육 방식은 전통적인 학원 모델을 완전히 뒤집는다. 덴마크 학교에서는 성적이 강조되지 않으며 순위는 드물고 아이들은 끝없는 시험이나 과외에 몰아넣어지지 않는다. 대신 이 시스템은 어린 시절은 탐험, 자기 발견, 감정 발달을 위한 시간이라는 믿음에 기반을 둔다. 성과 압박이 아닌 최고의 학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인간을 키우는 것이 목표다. 학생들은 손으로 직접 해보는 활동, 역할극, 원예, 열린 대화를 통해 배운다. 경쟁보다 협력이 장려된다. 아이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만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배운다. 교사는 강의자가 아니라 가이드에 더 가깝다. 교실은 엄격한 기관이 아니라 창의적 공간처럼 느껴진다. 그 결과 차분하고 몰입하며 정신적으로 건강한 학생들이 자라나며 종이 위 숫자에 자기 가치를 연관시키지 않는다. 실패는 벌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이다. 덴마크 아이들은 실수는 장애물이 아니라 발판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운다. 그들은 자기 표현을 장려받고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며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 점점 더 압박이 강한 세상에서 덴마크의 학교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 교육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자신감, 회복력, 그리고 자신이 될 용기다. 그러니 솔직히 말하자면 어릴 때 시험 점수로 판단받지 않았다면 당신은 창의적 천재가 되었을까? 아니면 반에서 최고의 낮자망이 되었을까? 어떤 경우든 가장 기억에 남는 혹은 가장 웃긴 학창 시절의 추억을 남겨보자. 우리는 모두 삶의 학생이니까.
미니멀리즘한 삶에서부터 상상도 못할 세금 정책, 아침 커피 루틴에서 옷 옵셔널 해변까지 덴마크는 우리가 가진 행복과 자유에 대한 개념을 도전하게 만든다. 한 달 동안 이곳에서 살아본다면 당신은 덴마크식 삶에 적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다른 북유럽 국가에서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덴마크의 독특한 생활 방식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